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8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지금 이 정권 또 이 정권에 부안해동하는 일부 언론들 또 일부 식자들 이 사람들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8.15 집회가 이 코로나 확산 주범이라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얘기를 했지만 의료계에서는 7말 8초 조용한 확산이 원인이야. 진작부터 의료계에서 예고를 했어. 모든 감염내과 전문의들이 방송, 이 방송, 저 방송, 이 방송, 저 방송에 나와서 7말 8초가 있습니다. 곧 위험해집니다. 조용히 크게 확산됩니다. 아주 두려워집니다. 9월달이 두려워집니다. 이게 어떻게 될까 걱정스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의료인들 전부 다. 그런데 8.15 이 정권에 대해서 화가 난 국민들이 전부 그 폭우가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광화문으로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민초들. 거기에 정광훈 목사를 갖다가 그 집회를 주도했다고 하는데 정광훈 목사는 그 조그만 부분이에요. 거기 모인 사람들은 일반 국민들입니다. 정광훈 목사 사랑제일교회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또 정광훈 목사는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정광훈 목사는 성직자로서 그만큼 나라와 미래, 지금 정권의 그런 여러 가지를 보면서 마음속으로 견딜 수 없어서 신앙인이 나와서 그런 집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광훈이고 8.15 집회가 왜 정광훈 집회입니까? 그건 국민을 모독하는 거죠. 정광훈 목사는 법원에서 10개인가 이 장소 지역을 다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각 단체들이 다 다른 단체들이죠. 정광훈 목사가 했던 그 구역이 몇 구역이죠. 거기 어딘지 모르지만 두 군데를 갖다가 법원에서 허가를 했습니다. 서울 행정법원에서. 거기에 올라가서 5분간 연설하고 난 것이 그 정광훈의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쪽으로 몰고 가고 거기 신자가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그 전 얘기고 이 집회하고 아무 관계 없는 얘기고. 자, 예상대로 그럼 거기만 지금 코로나가 만연하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다 마치 사랑의 교회가 저는 사랑의 교회를 잘 모르지만 사랑의 교회가 코로나를 막 분배하고 퍼뜨린 것처럼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본질이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정광훈 목사가 그 방역의 어떤 지침이라든가 마스크를 꼭 써야 된다든가 등등 이런 것을 하지 않은 것은 일면 그건 방역의 참 불찰이다. 그렇게는 그건 다 우리가 인정은 하지만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것이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었습니까? 네. 근데 지금 8.15 집회 전체를 싸잡아서 정광훈 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관계없는 국민의 집회였다는 사실을 반드시 이번에 깨우칩니다. 거기다가 웃기는 거는 말이죠. 미래통합당이 선을 그어요. 그 집회하고 선을 그어. 미래통합당 거기에 관련 안 했어요. 그거 사실이에요. 미래통합당 얘기는 100% 맞아요. 거기에 집회에 전혀 선을 막 그었어요. 하태경이라는 사람은 더욱더 선을 막 그었습니다. 맞아요. 선을 껐으면 끈 것이 그걸 또 강조를 해서 정광훈을 갖다가 구속을 시켜야 된다라는 하태경 의원의 말은 그 말 뜻이 무슨 뜻인지를 지금 국민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들하고 그 보수하고 지금 이 국민들의 자발적인 국민들의 이 저항을 갖다가 함성을 이거를 갖다가 분명히 보수인데 이 미래통합당이 지금 실수를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파 분열의 싹스를 지금부터 만들고 있다는 사실에 스스로가 침묵하고 있으면 될 터인데 아니요, 집회를 갖다가 비판을 하면서 선을 그어도 비판하면서 그렇습니다. 이건 바로 미래통합당이 결코 이길 수 없는 지경으로 가려는 싹스를 기르고 있는 거 아닌가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거기 집회에 있는 사람이 미래통합당이 잘 되라고 박수치고
이렇게 밀고 있는 보이지 않더라도 항상 지지하는 세력이 그 세력들인데 에? 다 똑같은 국민인데 그걸 갖다 이분법으로 미래통합당이 그따고 참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김종인은 꼬운 사람이니까 꼬운 사람이니까 아니 5.18 뭐 그걸 대해서 가서 뭐 무릎을 꿇고 어저께 TV에 잔뜩 나오면서 일어서면서 휘청거리기도 하고 눈물을 글썽글썽하기도 뭐 질질 짜던데 예? 문제가 그렇게 돼서 그것이 해결되느냐고요. 역사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호남민들이 그것을 보고 진정성으로 받아들여 주느냐 그런 것도 문제입니다. 예. 자연스럽게 하나의 모든 것이 감성은 자연스럽게 해소가 돼야 된다. 이게 1, 2년 그게 아니고 40년이나 된 그런 모든 것이기 때문에 역사의 편편히 진실은 다 대부분 다 알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보십시오. 거기에 심지어는 그럼 왜 유공자 명단을 꺼내질 않습니까? 유공자 명단 거기에 참석 안 했던 사람이 혹시나 유공자로 해가지고 카바된 사람들도 있을 거니까 어떤 사람은 열 몇 살짜리가 거기에 또 유공자로 돼 있다는 얘기도 있고 말이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들이 흔히들 설로 많이 돌고 있는데 이걸 궁금증을 모아서라도 딱 유공자 명단 딱 아니면 삭제할 거 딱 삭제하고 해서 진짜로 5.18 민주화 운동에서 희생된 그 영령들의 진실을 그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그들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그건 밝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렇게 말만 하면은 그런 사람을 그냥 들고 치고 매도하고 그거 되겠습니까? 그리고 5.18은 깊숙하게 연구를 해야 될 과제이기도 하고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심각하고 조용히 이걸 해야 되는데 뭐 가서 사과하면서 김종인은 국보위에 있었으니까 개인적으로 사과할 만하죠. 자기가 사과하려면 사과를 하든지 5.18하고 관련을 진다면은 그러나 거기 가서 그렇게 뭐 울고 뭐 읽고 무릎을 꿇고 글쎄요. 역사가 그것도 공정하게 평가하겠죠. 그런데다 무슨 뭐 이제는 주호영이라는 그 원내대표 참 젠틀맨이었는데 이분은 또 20%인가 뭐 25%인가 20%인가 당선권 비례를 호남 사람한테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것도 나중에 형평의 원칙이 어긋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강원도 사람은요. 충청도 사람은요. 제주도 사람은요. 당선권의 몇 %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얘기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각 도당 인구 대비로 뭐 예를 들면은 인구 대비로 전국구를 비례대표를 할당하기로 이렇게 한다 하면서 거기에 준해서 하도록 한다. 이런 어떤 포괄적 방침을 세운다면 모르지만 아니 호남을 갖다가 뭐 20%니 25%니 그 비례대표를 안정권을 준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불평등입니다. 통합당이 지금 제기를 가는 것인지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이래가지고 어떻게 표만 어떻게 얻어져? 그런다고 표 얻어지면 됩니까? 그러니까 벌써 야당부터 쇼하지 말라고 나오죠. 아니 이 코로나 때문에 나온 이 사람들을 오히려 더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나서가지고 더 공격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아이러니입니까? 거기에 선봉을 쓴 사람이 하태경이니 뭐 이런 사람들 같은데 아니 자기들이 더 잘 알잖아요. 자유우파 국민들이 거기 또 국민들이 분노한 국민들이 가는데 이 정광훈 목사는 저 부분적으로 자기 그 부분에 거기에 허가를 받아서 법적으로 하자 없이 거기서 연설 5분 끝내고 돌아가 그분 아닙니까? 근데 그분을 왜 죄인시합니까? 그분이 뭘 잘못했습니까? 정광훈 목사가 뭐가 잘못했습니까? 잘못했으면 방역법 위반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으면 그걸로 법적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왜 미래통합당
그 누굽니까? 그 하태경이가 나서가지고 구속을 시키라느니 말라느니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태경 저는 상당히 괜찮은 사람을 아는데 보니까 상당한 이상한 그 내용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이런 소리를 하지를 않아야 될 텐데 정말 의심스럽다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다. 결국 말이죠. 이 수도권 코로나 이렇게 광화문이 탓이 아니다 하는 게 의료계 결론입니다. 편가르기 마녀사냥 하지 마라. 수도권 코로나 유행이 광화문 집회하고 정광훈이냐 이거예요. 정광훈이야 그 전에 뭐 사랑의 교회에서 뭐 퍼뜨리고 안 퍼뜨리고 그건 별개의 문제다. 왜 광화문 집회와 정광훈과 그리고 대한민국 보수 우파 국민들 몰아가지고 싸잡아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의료계에서 최소 7월 말부터 수도권 일대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될 것이다 하고 이미 벌써 의사들이 나와서 종편이라든가 각 방송에 나와서 이미 다 공포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7월 말 8월 초부터 이제 크게 확산됩니다 하고 추론을 다 제기했다 이거예요. 광복절 집회 이전에 수도권 확산을 막지 못한 실제 원인이 있잖아요. 실제로 8월 15일 전에 다 갑자기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해석합니까? 정기석이라는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 내과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로나19 잠복기는 최대 14일이고 평균 5일 정도인데 평균이 5점 며칠로 나와 있습니다. 암만 빨라도 증상 발생까지는 이틀은 넘게 걸린다. 그러니까 8월 아무리 빨라도 그 전제가 아무리 빨라도 그럼 집회에 갔다. 거기서 옮겼다면 거기가 이제 오후 한 2시인가 거기서부터 시작했다면 그러면 16, 17일 오후 이후에 발병이 돼서 확진이 돼야 되는데 16일 날 발병되고 이런 건 그냥 온 통계가 그냥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암만 빨라도 증상 발생까지는 이틀이 넘게 걸리는데 아무리 빨라도 오늘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내일 확진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천만에 몸 안에 바이러스가 증식해서 충분한 양이 생겨야 진단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 바로 이 사실을 그 전문가인 정기석 교수가 얘기를 한 겁니다. 바로 그게. 예? 지난 15일, 16일까지 발생하는 확진자 규모는 8.15 광복절 집회와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결론이 그렇습니다. 7월 말부터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곳에 바이러스가 퍼진 결과입니다. 휴가가 있었잖아요. 휴가. 예? 15일 정부가 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했음에도 대규모 모임이 이루어진 것이 문제고 집회가 촉매 역할을 했을 수도 있지만 또 하나의 그건 클러스터 재난일 뿐이고 지금 수도권 유행이 광복절 집회 탓으로 보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는 거 지금 의료계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아까 감염내과 권위 교수 아주 최고의 교수죠.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냉정하게 보면 7월 말 8월 초에 국민들 그 여행과 정부의 느슨한 조처들 때문에 그것이 선행 요인이 작용했다. 그래서 1, 2주 지나 발견한 결과가 오늘날인데 실제 지역사회 확진자는 광화문 집회 이전에 13일, 14일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 사실을 딱 들었습니다. 교회 환자 발생도 12일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12일부터. 그러면서 최근에 폭발적인 발생이 광화문 집회 때문에 생겼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 광복절 집회 등 일부 집단에서 그 책임 전가하는 상황, 이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김 교수가 지적을 했습니다. 환자가 수도권에 폭발적으로 발생한 상황에서 광화문 집회가 열리고 여기에 확진자도 참여하면서 2차적으로 환자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당연한 위험 요소지만 적은 코로나19입니다. 어떤 일부 집단을 원인으로 지목해서 편가리라는 것 아주 피하라. 의사, 권위자, 감염내과의 권위자가 대한민국 권위자인 김우주 교수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바이러스와의 전쟁이고 정부와 국민의 연대해가지고 의료계가 함께 가야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데 여러 가지 갈등 요인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은 아주 우려스럽다고 지금 오히려 걱정을 의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최근에 2주간에 말이죠. 국내 지역 발생 환자 한번 보십시오. 7일 9명, 8일 30명, 9일 30명,
10일 17명, 11일 23명, 그 다음에 12일 35명, 47명, 그 다음 13일, 13일 또 47명 등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 아닙니까? 14일쯤에 폭증했지 않습니까? 85명 갑자기 15일 당일날 155명 당일날 가서 어떻게 걸립니까? 적어도 아무리 빨라도 이틀 지나야 그것이 활성이 되는데 검사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아니다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16일 날은 267명 늘었고 자 17일 날은 오히려 188명 그 다음에 18일 날에 235명 그 다음에 19일 날에 283명 이런 식으로 지금 세자수대로 올라서 있습니다. 바로 이게 현실인데 과학이고 의료계 지적대로 바이러스 잠복기가 평균 5일임을 감안하면 수도권에는 이미 광범위한 확산세가 퍼진 이후에 광화문 집회가 추가된 셈이란 걸 우리가 과학적으로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의사들이 웃고 있는 겁니다. 예? 아 정치는 이렇게 하는 모양이구나. 이 같은 상황에서 집회 참석자를 대상으로 뭐 대규모 전수조사가 적절하니 뭐니 아니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그런 의문이 안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당시 주최 측이 추산한 집회 참가 인원은 약 100만 명가량입니다. 100만 명 주최 측은. 근데 8.15 집회에 다녀갔다고 해서 많은 인원을 전수검사를 해야 하느냐? 그 의문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 교수란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발견되는 확진자들이 그제 옮겨온 것이 아니고 이미 젊은 사람들이 모이는 카페라든가 술집 등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충분히 확산되고 있기 때문인데 지금 상황에서 뭐 거리두기 2단계 제대로 시행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자꾸 지키도록 해야지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무슨 어쩌고 저쩌고 지금 하는 그런 식으로 땜빵을 하면 안 된다 이게. 감성포차라든가 소위 위험장소를 철저히 단속해서 추가 확산을 막도록 해야 한다라는 의견들을 의사들이 내놓고 있습니다. 네. 결국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화문 집회만 전수조사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갖다가 분명히 돼야 됩니다. 정부의 검사를 무작정 거부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것도. 그러나 그 이전에 국민을 대상으로 근거 없는 마녀사냥식 검사를 강제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꼬집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